안녕하세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은 항상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 나름대로 똘똘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학생회장을, 중학교 때는 전교 1등까지 하며 집안의 기대와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도 잠시였을까요? 학원을 마치고 아버지를 만나 집에 돌아오던 도중 술에 취한 운전자가 차를 몰고 저를 향해 돌진하였는데 저는 굳어버리고 말았고, 아버지가 저를 밀쳐내다가 발을 다쳐서 제대로 못 쓰게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취미가 철인 3종 경기였습니다. 그토록 건강하고 활발하셨던 아버지는 그날부로 한쪽 발을 제대로 못 쓰게 되셨고, 제가 알기로는 허리와 하반신까지 장애가 생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홀로 사는 가난한 사람이다 보니 아버지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고, 운전자는 그대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안의 가장이던 아버지가 일을 못하기 시작하자 집은 점점 빚의 수령에 빠져들었고, 아버지는 그런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하겠다며 일을 하러 다니셨습니다. 장애인이 되고 나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는 수액을 맞아가면서 일하시던 아버지를 보고 엄마의 히스테리가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엄마도 쪼들려가는 가정 사정 때문에 밖으로 나가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옛날처럼 공부를 위해 학원을 마음 편히 다닐 수가 없게 되어서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살았었지요. 그때를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사간 새로 들어간 집은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큰 볼일을 봐야 할 때는 항상 1층 집으로 내려가서 화장실을 가야 했고, 작은 볼일은 요강이나 페트병의 볼일을 보고 아침에 버리고 했을 정도로 저희 집 사정은 한순간에 정말 빈약해졌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항상 저녁이 되면 엄마와 아빠가 다투는 소리에 자다가 깨어날 때가 많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엄마가 남자가 생긴 거더라고요. 아빠의 하반신 장애로 인해 부부관계가 불가능하자 외로워서 그랬다는 이유로 바람을 피웠고, 엄마는 이제 가난도 지긋지긋해서 못 버티겠다면서 저희를 버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저희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도 뻔뻔하게 나가는 엄마를 부여잡고 저를 데려가라고 부탁했습니다. 적어도 장애인인 자기보다 더 잘 키울 수 있지 않겠냐는 말에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만나는 남자가 애 딸린 거 싫어한다면서 뿌려치고 나가던 그 모습이 어제의 일처럼 생생합니다. 아빠는 울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모든 일이 이 아빠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요. 저도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사고 난 날 제가 바보처럼 가만히 서 있지만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 때문에 이 화목했던 가정이 모두 파괴되고 엄마마저 저를 버리게 만든 거라는 자책감에 빠졌었죠.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포자기하지 않으시고 항상 저에게 좋은 말만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에 자기 자신을 탓하고 그걸로 발전해야 한다고, 남을 탓하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사람이 발전할 수 없다던 아버지. 저보다 더 인생이 고달프시고 아버지를 보며 정말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학생의 신분이니 공부만큼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렵게 벌어오신 돈으로 저는 코피를 줄곧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 공부를 하였고, 쉬고 싶고 놀고 싶을 때마다 항상 아버지와 저를 벌레처럼 쳐다보며 떠나던 엄마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에서도 최상위 성적을 유지한 저는
수능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서울 최상위 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라도 아버지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에 저는 과외를 하며 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군대는 생계곤란 사유로 면제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학교를 남들보다 일찍 졸업하여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기업에 입사하던 날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자기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며 펑펑 우시던 아버지를 제가 끌어안고는 무슨 말씀하시냐고, 그동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책임지고 이만큼 잘 키워주셨으니 이제 제가 아버지를 책임질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도 제 스스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 연애는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던지라 그 결심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기업에 입사 이후 저도 이제는 여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아버지도 이제 대기업에도 취직하고 했으니 여자들도 좀 만나고 결혼도 해서 손자라도 안겨달라며 웃으면서 말하시더군요. 그때부터는 저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일을 하며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공부에 집중할 때도 제가 원하지 않아도 여성들이 다가와 호감을 표현했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기 쑥스럽지만 나름 인기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이런 영향 때문인지 취직하고 나서 만났던 여자들은 저를 사랑한다 했지만 제 아버지의 존재를 알게 되면 거리를 두게 되고 그러다 몇 번의 헤어짐으로 이어지게 되자 아버지는 혼자서 자책을 하시며 저에게 자신 혼자 살아가면 된다며 우리 아들 앞길 막을 생각이 없다고 제발 이제 독립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사람인 이상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은 금방 흘러 제 나이가 30이 넘어갈 무렵 나름대로 회사에서 인정도 받고 돈도 모으게 되어서 20평대의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고 생활이 안정이 좀 될 무렵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된 여자였습니다. 그저 그런 지방대학 출신인데 집에는 돈이 좀 있는 여자였죠. 저를 처음 만나던 날 캐딜락 차를 몰고 나온 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하는 일도 없지만 차는 외제차 비싼 차를 몰 정도로 부를 과시하던 그녀. 첫눈에 제가 자기 이상형이라며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적극적인 그녀의 대시에 사귀게 되었고 한 달째가 되어서는 결혼 이야기를 하더군요. 막 자기한테 장가오라면서 농담과 진담을 섞어서 했습니다. 제가 걸렸던 건 아내의 씀씀이었습니다. 있는 집 외동딸이라 그런지 제 기준에는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성향이 강했거든요. 그러면서 저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녀에게 저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내 집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간 날 장모가 저를 곱지 않은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자기 집이 어떤 집인데 하면서요. 하지만 아내가 외동딸이라 그런 건지 장인이든 장모든 꼼짝을 못하는 듯입니다. 결국 아내 투정에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셨고 아내는 바로 저희 아버지 문제를 말하더군요. 남편 아버지께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긴 한데 그렇다고 혼자서 아예 못 움직이시지는 않으셔서 괜찮다고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처가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별 다른 말이 없으셨고 장인어른은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아버지의 일자리도 마련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께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리니 이제 성인 아들이랑 사는 거 지겨웠다며 제발 나가라고 하시던 아버지.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만 아버지께서는 제가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 못 찾는 곳으로 잠적하시겠다고 반 협박식의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번개불에 콩 볶아먹듯 아내를 만난 지 반년 만에 뭔가에 홀린 듯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부터 불편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몸이 불편하셔서 있는 걸 장모님이 너무 인상을 쓰시고 가까이 있는 것조차도 꺼려 하시더군요. 제가 울컥하여 한마디를 하려 하자 아버지께서 저한테 별거 아닌 일로 화내지 말라며 저를 말리셨죠. 결국 이 문제로 신혼여행을 가서까지도 아내랑 싸웠네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그때부터 제 생활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와 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이도 생겼고 아내는 저라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한테 가는 건 싫어했고 저희 아버지께서도 며느리 오는 게 불편하니 쉬는 날 저만 오라고 하시더군요. 아내의 부모님, 즉 장인 부부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중견기업 정도는 아니고 사업장에 30명 정도가 일하는 회사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장인 특채로 뽑아서 일을 맡기셨다고 아버지께서도 일도 편하고 사돈네가 많이 챙겨주신다네요. 그런 생활이 익숙해갈 무렵 제 아내는 점점 변해가더군요. 조그만 일에도 화를 내고 제가 다툼이 싫어 대화를 피하고 조심하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트집을 잡아 성질을 내더군요. 그러다 말다툼이 일어나 싸우게 되면 제가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집키랑 차키랑 돈이랑 싹 다 모두 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니까 주변 한번 둘러봐보라고. 여기에 네 거 하나라도 있냐고. 집도 내 집이고 차도 내 차고 돈도 니네 아버지랑 너먹여 살린다고 쓴 돈이 얼만데 다 내놓고 나가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죽거리며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네 주제에 지금 어딜 간다고? 그냥 내 밑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따르라고 하더군요. 자기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곤란할 거라며 협박하던 아내의 이유를 알고 보니 결국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자기 말에 쩔쩔매는 저에게 남성의 매력을 못 느끼고 바람을 폈던 거죠. 조용히 알고 보니 남자를 무려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을 만나고 있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아내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행동하면서 이혼을 결심했고 장인 회사에 찾아갔다가 저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장모가 저희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모자라 뺨을 때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일을 이따위로밖에 못하냐며 머리 검은 짐승을 기어코 거두었더니 역시나 어쩌고 저쩌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화가 나 바로 달려가서 장모의 손을 잡고 밀쳤더니 땅바닥에 넘어져 엉덩이 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장모를 내팽겨치고 아버지를 모시고 데리고 나와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물었더니 자신이 잘못한 일이라며 말을 아끼던 아버지. 그 뒤에 회사 직원들에게 물어보고 알아보니 장모는 저희 아버지가 밤늦도록 일을 해도 장애인이라고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급기야 손찌검까지 그랬다네요. 저는 아버지를 보며 울면서 왜 여태껏 저한테 말하지 않으셨냐고 했더니 자기로 인해 제 인생이 더 나빠지는 걸 원치 않으셨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던 아버지 말에 저는 정말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혹시나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알리면 제가 장모에게 대들 것 같았고 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날까봐 걱정해서 그런 말도 못하고 모든 게 그저 아들한테는 좋다고 하신 거였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생각한다고 참고 그 더러운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견디고 살았으니 두 부자가 한 집안에 노란한 거였습니다. 결국 분노에 찬 저는 이혼 소송과 아내의 3명의 남자들에게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청구했고 장모를 장애인 학대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액의 합의금과 위자료를 받아
아버지와 둘이서 살게 되었네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부자 인생에 있어서 여자랑은 참 운이 지지리도 없나 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